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브리핑입니다.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했던 시한인 어제까지 대타협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최 부총리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먼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발표를 하신 후에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제시한 협상 시한인 9월 11일을 넘겼습니다.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노측과 수많은 대화를 시도했고 요구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어제까지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일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직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하루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도 강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들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고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임금 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근로자들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들이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임금 인상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일부 조선업종 대기업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안과 경영 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부터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성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노사정이 함께 대타협에 나서주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의 합의 내용과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마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경제계에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더 이상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의 양보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제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약속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원하신 분을 지목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통상부 장관님과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질문하실 기자분. 내용을 보면 기업들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서 지금 노사가 대타협을 결단을 내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노동계는 그 해고 요건이나 아니면 기존의 축소치기라고 하는 그 고용 안정을 위한 위대한 기존 노동 시장의 질서를 양보해야 되는 게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 도대체 서쪽은 뭘 결단을 내어달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조순이가 좀 설명을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 호소드리는 부분은 어느 일방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노사정 위를 통해서 솔직히 지난 1년 동안 정말 인내와 인내를 거듭해서 타협과 협상을 유도를 해왔습니다. 노사정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계와 정부는 어느 정도 그 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동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는 그 협상에 참여 중인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답변을 좀. 기본적으로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경영계가 해야 될 일은 통상에 이제까지 채용을 했던 관행을 벗어나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년 60세를 하게 되면 앞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30만 개가 부족해지는데 그 부분 30만 개를 능가하는 채용을 해달라는 게 첫 번째 주문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임금 피크제나 이런 통상의 우리 노력만은 안 되고 훨씬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지난번 8월에 경제부처와 경제 5단체 간의 MOU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지금 최근에 30대 그룹이 채용 계획을 발표해서 현재 앞으로 17년까지 14만 명이 넘는 채용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대중소 상생협력이나 또 납품단가 제도로 주어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높이자는 노력이 그 대타협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타협은 크게 장년과 청년의 상생,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노동시장 내의 공정성과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간에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고 따라서 임금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고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도를 고쳐야만 가능한데 지금 유연성까지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거는 법원의 판례, 기존의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소위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니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자. 그다음에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불이익과 이익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될 내용이 불이익과 이익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이것을 이익으로 봐야 될지 불이익을 봐야 될지 현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과 판례에 의해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를 해서
금년도 임금 피크제 도입이나 임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가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고 갈등을 예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과 청년 채용이나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 비정규직 처우에 있어서는 기업의 역할이 더 크다고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합의 내용에 상당 부분 이미 합의가 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미합의된 사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부각된 요소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십시오. 네, SBS 피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 초부터 행정적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3일까지를 시한으로 바꾸신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더, 김대원 위원장은 그 시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나름대로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노사정 대타협 또는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그 입법 사항과 입법 조치와 또 예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 또 예산 제출 시한 이런 등을 감안할 때 무작정 그 협상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아시는 대로 예산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협상을 타협을 해주지 않으면은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절차상의 호소는 그건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입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국회에 논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 절차를 추진하지 않으면은 이번 국회에 추진이 지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10일까지 모든 타협을 협상을 완료해달라 하는 시한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김대한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는 이제 물론 정부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노동계나 또 경영계 이렇게 해서 그 협상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타결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이미 이제 오늘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이제 이미 시한이 지난 것이고요. 입법 관련해서는 그 당정 협의 등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주 초에는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밝혀두고 그 이전에 뭐 이번 주말이든 언제든 간에 그 합의를 해주면은 그 내용은 그 정부의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을 해나가겠다.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법안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네, 이대일 이지연입니다. 그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것 중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추진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중에 이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안도 들어가는지. 예, 그 법안 구체적인 내용에서 우리 노동부 장관께서 고용부 장관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노동개혁 관련해서 그 추진하는 내용은 5개 법률이 있고 또 2개는 지금 그 정부 지침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부 장관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개혁에는 그 입법사항 5가지 그리고 정부가 지침으로 해야 될 2가지 그리고 현장에서 부총리께서 모두 말씀에 드렸듯이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에 당사자가 고쳐야 할 점 이렇게 큰 3가지 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될 법은 우선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있어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통합해서 기업과 근로자들의 임금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이미 노사정 간에 지난 4월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우리 실업급여 기간에 대한 보완,
실업기업의 수준을 높이고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8월에 대통령께서 특별담화 때 발표도 하셨고 이번에 예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이번에 제출하는 것이고요. 또 두 가지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지난 대타협 때 8월 말까지 4월에 대타협 때 8월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4개월 동안에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에 4월까지 전문가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면서 또 노사정 간에 국회 의결시까지 의견 접근을 이루거나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입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많은 우리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출퇴근할 때 산재가 이렇게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산재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지침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용에 있어서 룰을 좀 투명하게 해줘서 기업들이 가급적 직접 채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것이고, 하나는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과 절차를 좀 명확히 해주면 투명하게 된다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업무 부적응자에 대해서 해고 기준과 절차, 이 부분은 우리나라 인력 운영이 이제까지 연공서열식으로 운영되어 있던 부분을 말 그대로 능력 중심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능력 중심으로 보수와 승진이 결정되고 능력이 없는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재배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상규상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기업 내의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서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고 법과 판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래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부분을 지침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우경. 예, 머니투데이의 우경희 기자인데요. 순서가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아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 첫 번째는 일반 해고 기준이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하셨는데, 지금 노사정 사자대표 회의에서는 쟁점이 이거를 포함하고 말고가 아니라 포함을 하되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장기과제로 미룰 것이냐, 아니면 노조 쪽에서 얘기한 건 다시 어떤 별도 협의체를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당장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좀 미루면 노조가 이걸 나중에 좀 받아들일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걸 포함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이걸 지금 당장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점을 잠시 미룰 수 있다는 걸 포함하는 건지를 좀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지금 입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단독 입법에 자신감을 가지시는 이유가 그 5대 입법에 대해서는 4월 대타협 과정에서 이미 합의가 됐다는 걸 좀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대타협이 됐을 때 합의인 거지, 지금 대타협이 안 되면 그때 의견 접근 이런 것도 저는 아무것도 어떤 성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걸 만약에 단독 입법했을 때 야당을 제대로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으신 건지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정부 입장은 그 공정해고 관련한 그 내용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대로 이번 노사정에서 위해서 대타협을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법제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큰 규범에 대해서 노사정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 공정해고에 대해서 어떤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면은 그 부분은 노동계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큰 대타협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타협의 원칙이 이번 대타협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을 중장기 과제로 돌려서 안 하겠다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 환경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입법을 위해서는 또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런 그 협의 과정이 또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노사정에서 대타협을 이루어주면은 그 부분은 아마도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경제 미래 또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없다 하는 점을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그 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타협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그 동의를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야당을 설득해 나가도록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타협을 전제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그 입법 과정이라는 거는 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 정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이 적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수준, 그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확보가 돼야 된다. 그 합의를 위한 합의, 개혁을 위한 개혁, 이렇게 했어야 무슨 그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 이런 거에 따라서 여야 간에 또 대화할 것은 대화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뭐 그런 프로세스가 국회 과정에서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들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매일경제신문의 서동철 기자인데요. 그 입법은 어쨌든 만약에 대타협이 진행되지 않으면 입법 과정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노동계가 계속 대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계속 대화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 완전히 문을 닫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입법 과정은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이제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노사정이 그 우리 입법을 개시하는 그 스타트하는 그 시점 전까지 합의를 해주면 그 내용은 정부 입법안에 반영을 해서 입법안을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무작정 우리가 입법 절차를 시작을 또 안 하면서 기다릴 수 없다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입법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노사정 간에 뭐 중간이라도 그 이후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부분은 뭐 입법 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절차를 거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요. 지금 시간이 출발하셔야 돼가지고. 예, 그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 개혁 특별 담화 발표를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